오늘은요, 쓸개의 기능과 작용, 그리고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이런 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쓸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막 그냥 소화시키는데 뭐 그냥 뭐 주머니에 담아놨다가 시간 되면 찍 내려보내겠지 뭐. 내지는 그거 막 쓸개가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막 그냥 다 필요할 수 있겠거니 하고 내 몸속의 장기들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한 오래전부터 나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더 열심히 해가 장학금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처럼 제가 관심 가진 그때처럼 많이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기능을 따져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하나가 독특하게 튀어나와서 지가 역할을 하는 거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전부 유기적으로 엉키고 설켜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이제 사실 이렇게 돼요. 간담이 좋은 거를 먹으면은 간담이 좋아집니다. 그럼 뭐 간담이 좋아지면 다른 애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간담이 좋아지면 다른 기능도 좋아지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증 걸리잖아요. 그죠? 합병증은 왜? 그러니까 나는요, 뭐 이렇게 당뇨가 있는데요. 심장도 나빠요. 이러는 이유는 심장이 합병증으로 온 거예요. 그럼 당뇨 때문에 심장병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당뇨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병도 고쳐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당뇨는 지금 전부 다 인식이 뭐냐면 고혈압, 당뇨, 무슨 염, 어쨌든 이거는 불치다, 못 고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불치는 없습니다. 못 고쳐서 불치죠. 예, 그래서 불치는 없는데 모든 거 고칠 수 있는데 안 해봤다니까. 고칠 때까지 안 해봤다는 그런 거죠. 자, 인체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연이라는 거죠. 그래, 우리 몸속에 그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그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제 뭐 하나는 상승작용, 하나는 이제 하강작용, 그리고 하나는 돌리는 작용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주 잘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인간들은요 좀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이러지만 얘네들은요 절대로 안 싸웁니다. 내가 잘 되면 니도 잘 되고 네가 잘 되면 내도 잘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인체의 세포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딱 요거 나온 거. 요게 오늘 공부할 쓸개입니다. 쓸개. 예, 쓸개인데 이제 이거 쓸개면서 우리가 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담. 예, 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잘 안 보이죠. 예. 너무 시커멓지 않나? 아니, 이게 괜찮아? 예. 괜찮나? 갑자기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담에 섞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지난번에 간에 섞인 거 했잖아요. 간이 몇 건이라고요? 2건. 2건. 아니죠. 1.2kg. 2건. 그럽니다. 경상 사람이. 우리는 3건인데 이러거든요. 왜냐면 400g으로 치면 3건이고, 600g으로 치면은 2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와신상담 많이 들어보셨죠? 와신상담. 이 신자가 섬나무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섬나무 위에 누워서, 이게 섬나무, 가시나무 이런 겁니다. 섬나무 위에 눕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담을 씹는다, 먹어가면서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와신상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요 사람이 뭐 먹고 있는 것 같습니까? 쓸개를 달아놓고요. 쓸개즙을 이제 이렇게 먹고 가면서 혹시 쓸개를 맛보신 적은 있나요? 생선 쓸개나 그런 거 보면요. 뭐 쓸개를 딱 먹으면 전복 쓸개는 괜찮아요. 전복 쓸개 안 써요. 쓴 맛이라는 건 안 나요. 별로. 이게 약간 들어있겠죠. 근데 쓸개가요. 무지막지하게 써요. 완전히. 저는 실수로 쓸개를 먹어봤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조금 맛보고 쓴데 그거를 좀 많이 먹게 되면 엄청 쓰겠죠. 그래서 이제 쓸개가 이게 나옵니다. 장작에 누워 복수를 다짐하고 곰의 쓸개를 핫으며 노력해서 고난을 이겨낸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 왕입니다. 오나라 왕의 아버지가 부차가 이제 왕자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월나라 구전하고 싸움을 일으켰는데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 이제 부차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됐죠. 부차가 왕이 됐는데 이 부차가 가시나무 위에 누워가지고 이제 그 월왕 구천을 이제 무찌를 거라고 완전히 그걸 했어요. 이제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러면서 이제 월나라를 이제 자기가 커가지고 이제 월나라를 쳐들어갔어요. 월나라 쳐들어가지고 이제 구천을 이겼어요. 구천을 이겨가지고 또 이제 그 아버지 복수를 한 거죠. 근데 구천은 그랬어요. 무릎 꿇고 머리를 쪼아리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그 사람 발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쓸개를 먹으면 이제 쓸개를 씹어가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오왕 부차가 이제 그거 이겼잖아요. 그죠? 구천을 무찌르고 월남 구천을 무찌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썸나무 위에서 안 자는 거예요. 약간 해이해졌다 할 수가 있고 내 발 밑에 들어왔으니까 하고 이제 무시를 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월랑이 다시 쓸개를 씹으면서 쳐들어가 가지고 또 뭡니까 오왕을 부차를 무찌르게 돼요. 무찌르게 되고 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신상담이라는 얘기가 왔는데 예, 이제 요즘 이제 쓸개가 좋다는 얘기를 막 듣고 이제 웅담을 먹죠, 그죠? 곰의 웅담을 먹는데 사실 이제 그 간의 기능에 의해서 쓸개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곰을 뭘 먹여요. 그냥은 쓸개가 비어 있거든요. 그럼 곰한테 뭘 먹여요. 그러면은 간이 이제 그 뭡니까 음식이 들어오니까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쓸개에다가 예 그게 이제 그 차여요. 이게 담에다가 차이니까 그때 있죠. 이제 곰을 이렇게 거기에 그걸 해가지고 이런 그게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듣고 막 그렇게 하는데 웅담 요즘 곰이 이제 그냥 자연사 하게 되면은 그 웅담을 빼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팔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술을 담아요. 술을 담아 아주 쓴 술을 먹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말합니까? 지도 없이 이제 이쪽 저쪽 갔다 왔다 그러는데, 간하고 쓸개는 그죠? 저게 부부지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목의 기운을 가져 있고,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가지고 쓸개로 이제 보내주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러는 거는 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러면 비장에 붙었다, 위장에 붙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쓸개 빠진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쓸개 없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쓸개 없는 동물 이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쓸개가 없으면은 이 사람이 우렁차지를 못하고 약간 사람이 이제 묵직하지를 못하다, 이렇게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허실허실 웃으면 어떻게 합니까? 쓸개 빠졌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단 빠졌다 얘기는 안 하고 쓸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런 얘기도 한다니까 간 쓸개 다 빼놓고 나왔다고 그러는 게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항상 저희는 이제 서서 일을 했어요. 서서 딱 일을 하고 어서 오시라고 막 그러고 집안에서 막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간 빼놓고 나오라고 쓸개 빼놓고 나와가지고 고객한테는 막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직종에 다녔었어요. 이게 창구에 늘 써가지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아침마다 노래 부르고 그날의 기분을 업 시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런 거 막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걸 요새는 막 그 마트나 이런 데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은행 다닐 때 참 나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설계 다 빼놓고 나오라. 그럼 나오면 와 그래요. 막 그냥 이게 돈을 맡기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맡아주는 입장이고 맡기는 입장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고객이니까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면은 막 그냥 다 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화냈다가는 또 곤란하거든요. 그랬었습니다. 자, 담대하다, 대담하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담하다, 대담하다 할 때 담자가 저 담자입니다. 저 담자고 담이 크고 강하다 이런 뜻이고 담대하다는 것도 요거 바꿔가잖아요. 그 말이나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 특히 이제 동양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해가 뜨는 쪽이 이제 우리 그 일본 쪽 그쪽에서 뜨잖아요. 태평양 있는 쪽에서 이렇게 뜨는데요. 그게 제일 먼저 해를 받아요. 해를 받으니까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지구의 그 특징상 또 지역의 특징상 그 목의 기운을 양의 기운을 제일 많이 받고 빨리 받아요. 빨리 받기 때문에 거기서 발달한 게 오장육부 중에서 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이고 실제로 간이 이제 강하고 단단하고 이제 담력이 있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 스케일이 눈이 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대담하기 때문에 굳이 눈이 커서 라이터처럼 켜고 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 작은 사람 보고는 와, 간 크게 생겼다 이러잖아요. 그죠? 대담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눈 크면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겁쟁이 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 구선 여사님은 눈이 커서 저는 겁 많다 소리 많이 들었고 사실 옛날에는 겁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알고부터 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그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같은 게 발달을 크게 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양으로 가면서는 간담이 약하고 폐대장의 기능이 강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걸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폐 쪽으로 발달을 하고 이제 지역적으로 해가 지는 거니까 이제 응기가 그게 들어가는 그런 거겠죠. 그 대신 이제 잘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눈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커지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 지역적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면 그게 맞게 구조가 형성돼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특징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식료를 보면은 각 지역에 따라서 식료가 자라는 것들이 이제 뭐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이유가 그렇게 있어요. 왜 한국 근처에 있고 이쪽으로 있는 물고기가 맛있다고 그럽니까? 그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서양 쪽으로 하면 고기 이따만 거 줘요. 막 그냥 같은 돔이라도 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퍽퍽하고 막 이렇다니까, 그죠? 저는 옛날에 어디 가는데, 뭐, 호텔에서 나온 거라 하면서 5박스 10만 원이라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거짓말인가, 근데 우리 제부가 5박스를 사가지고 기분이다 하면서 1박스를 주는데, 엄마가 완전 못 쓰는 걸 사가가지고, 이거 어째 먹어야 되나 해가지고 막, 아무리 조리를 해도 그닥 맛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막 간장 넣고 막 양념값이 더 들어간다 이러면서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쓸개 씹은 얼굴이다. 그만큼 이제 막 찌그러지고 씹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오장육부에 대한 속담, 뭐 농담 그리고 이 스토리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낭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담낭의 위치를 보면은,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어디쯤 있는가? 여기. 이게 보일 듯 말 듯. 여기 조금 붙어 있죠. 아주 우리 눈에는 찾으면은 겨우 나올 만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제 쓸개입니다. 요게 있죠. 간이 요래 있으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가 있어요. 뒤쪽으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해부도를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는 정면으로 보이기는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보이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투명하게 만들어 놨는데, 또 결코 간은 투명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간하고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밀접하게. 그 간의 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는 이제는 위치가 훤하게, 지난번에 우리 그 오장육부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냥 누나는 아직 못 찾습니다만은. 자, 간 위협 아래쪽, 위협 아래쪽이니까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간이 두 옆으로 돼 있어요. 그죠? 두 옆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오른쪽 옆이 크죠. 그죠? 이쪽 밑으로 딱 담이 이렇게 있고요. 길이가 7, 8cm입니다. 그러니까 5cm 대강 아시죠? 거기다가 약간 더 길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제법 길이가 길죠. 그죠? 그렇게 길고 폭이 4cm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있죠. 이게 사람 얼굴 모습에서 코의 모습이 담낭을 닮으면은 복 있는 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담낭이 요렇게 생겼거든요. 딱 들고 이게 담낭 담에 즙이 들어가 있을 때 딱 들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코의 모습이 담낭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뭐지 이랬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쓸개 주머니가 담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담낭의 형태를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약간 들어가 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본 건데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보이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딱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딱 붙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이제 담즙이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담즙이 모이고 여기 이제 이게 간에서 여기 즙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 모여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또 일부가 조금씩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우리 음식을 안 먹으면은 그게 안 만들어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음식을 막 먹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은 뻑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낭을 자꾸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소비를 합니까? 담낭을 내는 게 아니고 담즙을 내잖아요. 그러면 소화를 시키려면 이제 췌장에서 나오고 각종 있는 효소들을 다 꺼내야 되거든요. 그냥 덩어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걸 꺼내야 되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 많이 쓰게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진짜 건강한 사람은 딱 새끼 밥 먹고 그냥 군것질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담낭관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소장입니다. 소장인데 요 밑으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요. 요게 이제 그거하고 췌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췌장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서 췌장에서 나오는 그 샘을 통해서 십이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간에서 만들어진 설계즙을 저장하고 저장된 즙이 진한 녹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초록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의 색깔 초록색, 또 이제 진한 파란색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한 녹색인데 여기다가 물을 타면은요 누르스름하게 변해요. 이건 빌리루빈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그런 거를 공부를 할 겁니다. 담즙은 하루에 0.5에서 1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꺼내죠. 그러면 뭘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꺼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담즙이 저장이 되고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담즙으로 뭘 내는 거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다 간이 쉬는 거거든요. 간이 쉬면서 뭘 하냐면 독소 제거 이런 걸 하고 몸을 갖다 대사하는 데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좋은 거를 고치는 거예요. 고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몸에 있는 염증들을 갖다가 치유하는 백혈구를 갖다가 많이 끄집어내는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씻고 하는 걸 안 내기 때문에, 안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아주 이렇게 멋진 그림이 있어가지고 가져오는데요. 참 이게 외국인 사이트 보면은 너무 잘 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렇게 이거 위장을 뚫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위장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요. 여기 췌장하고 연결이 이렇게 딱 돼 있죠. 췌장을 뚫고 들어가 있어요. 췌장을 뚫고 들어가지고 췌장에서 나오는 요게 이제 효소 있죠. 췌장 효소. 요거하고 이거하고 섞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나와버리면 소장이 닫혀요.
쓸개가 유화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다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췌장에 줘가지고요. 췌장액하고 섞어가지고 요 이제 그 소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위부터 여기 위의 유문이거든요. 여기 위의 분문이고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내려오는 요 아랫 부분을 위의 유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간씩 조금씩 이제 열어주는데 열으라고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가 이제 호르몬 종류의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 보내라고 얘가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소장벽에 이제 샘창자 벽에 붙어 있는 애들이요. 이제 세포들이 이제 내려도 된다 하는 걸 자극을 줘요. 그러면 호르몬을 딱 내보내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열어가지고 조금 내려보내요. 왕창 내려보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위장이 항상 당겨가 있어요. 고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막 몇 시간 지나갖고 멀미 나는데 밥 먹고 멀미 나가 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토가 나오잖아요. 그죠? 야, 밥 먹은 지 지금 2시간이 넘는데 왜 아직도 나오냐 이랬는데 다 안 내가 이게 미접으로 섞어가지고 다 못 내려보내고 조금씩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요렇게 내려보내가지고 섞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걸 섞어요. 췌장에서 굉장히 많은 효소액이 있어요. 소화효소, 가수분해 효소죠. 그거에서 섞어가지고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갖고 이제 소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화를 시작하는 거죠. 소화하면서 흡수하는 이런 걸 하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뭔가 우리 샘물 어떻습니까? 샘물은 이렇게 바위틈이나 바위를 뚫고는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위와 바위의 틈 사이에서 막 퐁퐁 나오잖아요. 그걸 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샘창자예요. 샘창자. 샘창자면서 그래서 이제 12개의 마디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뭐랍니까? 12지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요렇게 그림을 좀 자세히 가져왔습니다. 요게 담낭입니다. 담낭에서 요렇게 나와가지고요. 요거하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섞어준다는 그런 거죠. 자, 샘창자로 분비하고 이자액과 같은 구멍으로 분비를 한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죠? 예. 자, 쓸개즙의 역할과 기능 이렇게 보시면은 좌우 이게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가서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2개가 있죠, 여기가. 가지가 2개가 있죠. 예, 가지를 이제 실수해가 2개 그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오른쪽에서 나오고요. 여기 왼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좌엽에서 나오고 우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 2개가 이렇게 좌우 간자 담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좌우 간관에서 모인 즙이 쓸개로 들어가가지고 농축되고 위의 유문 반사에 의해서 음식이 샘창자로 내려올 때 집중해서 분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내려보내면은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샘창자로 췌장으로 싹 내려보내면 해소액을 섞어가지고 소화효소를 섞어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여기로 여기 없네요. 그냥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좌우 요게 담낭이에요. 요거는 먼저 아시죠? 새파란 거는. 예, 정맥이고요. 우리 간으로 가는 거, 간으로 가는 간문맥에서 가는 그런 거예요. 예, 요거고요. 요거는 이제 동맥입니다. 동맥이고, 요거는 이제 좌우 담낭에서, 간에서 나오는 걸 갖다 담낭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요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렇게 내려옵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지방이 많은 음식일수록 담낭을 빨리 수축하여 즙이 더 많이 분배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간에서 이제 담즙을 많이 만들어서 담즙을 많이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쓸개즙에는 지방분해 효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쓸개즙에는 효소가 없습니다. 유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유화작용을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 빨래하실 때 기름때가 어떻게 나오죠? 이게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면서 기름때를 막 벗겨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기름때를 분해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계속 쪼개는 거거든요. 이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담즙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안 먹잖아요. 많이 안 먹으면은 담즙이 많이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또 낭비를 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안다는 게 이런 얘기들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고기를 안 먹을까? 그러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그러고 이제 몸이 안 좋으면은 이걸 내는 형편이 못 되는데 고기를 많이 먹어주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다리가 돼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자기 몸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육고기는 일주일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용순 여사님, 육고기는 일주일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몇 그램 정도 드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삼겹살 있지. 예, 예. 한 줄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2개 반 해가지고 아시아고. 아, 그렇게 아주 소량으로 드시네요. 그렇게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먹기 시작하면 작정을 하고 뭐 하니까 이제 막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거 드실 때 이제 그 파인애플 있죠. 파인애플 발효했는데다가 그걸 살짝 담궈놔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발효액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깝다 생각이 들면은요, 그걸 뿌려 놓으시면 돼요. 이게 착착착착 뿌려놨다가요, 한 20분 있다가요, 그걸 먹게 되면은 야들야들해져 가지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목채 같은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그 간의 기능을 못 따라잡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합니까? 잘 이렇게 분해돼 가지고 시켜줘 가지고 하면은 좀 덜하다는 괜찮다는 거죠. 예,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 막 이제 막 이게 지방 들어간 거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이 끄집어내야 될 이유도 많이 이렇게 소비해야 될 게 있고 이렇거든요. 자, 지방을 여기 나옵니다. 유화시켜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다. 그 유화시키는 것이 여기 그림에 뭐가 거품이 있죠, 그죠? 이게 거품이 잘게 부서지면서 하던 식으로 유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이제 담즙이 하는 거고, 지용성 비타민 A, D, E, K를 흡수하는데 이제 그 촉진 작용을 하는 게 이제 담즙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슬개 주머니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담에 이제 병이 걸리면은 슬개 주머니를 떼잖아요. 담석 있다, 담석 이거는 제거 못한다 이래갖고 그냥 담석은 제거할 수 있거든요.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데 이거가 이제 잘라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고 이제 담낭암 이래 걸리면 또 떼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슬개즙을 담아 놓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음식이 내려오지 않아도 이게 없죠. 여기에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은 여기서 요거 관은 있어요. 이 관까지는 이게 슬개만 떼내버리고요. 그 관은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담아놓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수시로 흘러나와요.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이렇게 음식 먹기는 주르륵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뭐 아직 그 위장에서 그거를 위장에서 유화가 아니고 그거 믹서를 미즙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지 혼자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이게 그 위가 하수증에 걸려가 저 밑에 가지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 슬개 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이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슬개 없는 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슬개즙이 치도 때도 없이 흘러나와서 즙이 이제 큰 창자에 이제 이 슬개즙이 좀 독해요. 유화시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폴립을 만들어요. 폴립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폴립 때문에 이제 대장까지 나빠지는 이런 경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몸이 참 정말 대단한 겁니다. 슬개즙은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 pH 농도가 이거 뭐 7, 뭐 8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거 알칼리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막 흘러내려가 버리면은
대장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쯤 소화된 음식물을 중화시키고 소화효소들의 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설계즙이 들어가서. 그래서 가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설계즙의 주 성분이 담즙색소하고 담즙산염이다. 요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없어요. 제가 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좀 프린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즙은 설계에 저장되고 나중에 이제 12장으로 분비를 합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걸 한 번 더 이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그냥 안 그거 했는데 필요하시면 설계즙은 이제 말씀드렸죠. 하루에 0.5에서 1리터 정도가 생산되고요. 설계에서는 이제 이걸 저장해서 농축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설계가 저장할 수 있는 최대량은 40에서 70ml. 저장하는 거는 설계즙 안에, 설계 그 관 안에, 설계 주머니 안에, 담낭 안에 들어가는 거는 40에서 70ml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지금 앞에 보시는 컵이 저 200ml거든요. 저기서 뭡니까? 한 4분의 1 정도에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이제 저장했다가 이제 그걸 분비를 시키고, 내려보내고 또 이제 먹고 있으면 또 만들어갖고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식물이 위를 통과한 미즙이 샘창자로 들어가면 창자벽 세포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요거 샘창자 옆에 붙는 이제 창자벽 세포가 있어요. 거기서 콜레시스토킨이라는 이제 호르몬을 합성해서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가져 있다가요. 이제 다 내려보냈으니까 좀 내려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또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하면은 또 열어갖고 내려보내고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샘창자 내부로 들어오면은 췌장과 설계를 자극해가지고 이제 작은 창자로 보내라 해갖고 소화효소하고 그 설계즙하고 이제 내려보내갖고 소화시키고 또 내려가면은 이제 위에서 문을 또 열어주면은 또 내려왔다 또 자극해갖고 내려보내고 이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아주 우리가 보면은 기계도 이런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은 얘네들이 이런 작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작업을 못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그거 안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자극을 시켜가지고 호르몬 자극을 시켜가지고 위산이 나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산이 뭐 소화시키는 거 없으니까 위벽을 긁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극을 했으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럼 설계점 내려오고 췌장에서 나오고 이러면 완전 배가 뒤틀리고 창자가 아프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물 먹어주고 이러는데 물 먹어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 거죠. 자, 췌장은 사람의 몸에서 필요로 하는 소화효소 중 가장 많은 것을 분비합니다. 뭐 여러 가지 효소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비장, 췌장 이런 거 공부하면 대단한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만으로 지질을 모두 소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얘가 그러니까 그 설계즙으로 유화를 시켜서 췌장에서 난 가수분해 효소로 또 깨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담즙이 샘창자로 들어가 지질 소화를 도와주고 소화가 잘 진행되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자, 미즙이 그러니까 위에서 나오는 게 미즙입니다. 미즙에 지질 함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콜레시스토킨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을 또 많이 내줘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극을 자꾸 시켜줘야 되니까 유화제를 좀 많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극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나중에는 혹시나 그 육고기 먹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 냄새도 다르고 그리고 나오게 되면 그 변을 보셨어요? 변을 한번 보시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그게 기름기가 끼어져 있어요. 기름기가 끼어져 있거든요. 유화시키고도 남은 거를 다 못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름기가 허옇게 끼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 오리고기를 먹으면 누가 그러더라고. 오리고기를 먹으면 몸에 좋다 하더라. 오리기름이 좋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름은 결코 좋진 않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리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닭고기나 소고기나 이런 애들은요, 사람의 온도보다 높아요. 고기가 높은 게 아니고 걔네들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걔네들이
걔네들이 지방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는데 오리는 낮아요. 사람 몸에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몸에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가 녹여버리거든요. 그거의 차이예요. 그게 차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까봐 이제 그런 거 지방은 지방이기 때문에 녹여서 흡수하는 거 하고요. 못 녹여가 내보는 거 그거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리고기는 몸에 좋다더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 오리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특히 이제 화체질이나 금체질한테는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근데 수체질이나 목체질 같은 경우에는 오리고기를 드실 때 이제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좀 더 이제 오리고기 꼭 먹고 싶다 하면은 오리가 찬 성질이거든요. 찬 성질이니까 따뜻한 성질을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드시면 되는데 유황오리는 양기를 넣었어요. 유황은 극양이거든요. 극양이면서 독이에요. 광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오리 같은 경우에는 뇌에다가 유황을 해독시키는 기능을 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는 아무거나 먹잖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잘 사는 게, 독을 먹어도 사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리밥에 섞어가지고요. 유황을 이제 먹이거든요. 그 먹이면 오리가 이제 유황을 몸에 딱 쪄렸다 아닙니까? 딱 박아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유황 오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유황을 취하는 그런 거죠. 그걸 고아가지고 유황을 빼내가지고 오리가 소독했으니까 그건 우리가 먹고 이제 오리고기는 먹고 싶은 사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유황 오리를 가지고 약을 만드는 경우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도 유황 오리는 먹어봤는데 그 유황 오리는 조그만 해요. 오리가 크잖아요.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그 먹이거든요. 오리가 자그만하고. 그리고 유황 오리는 이제 지방이 없고요. 거의 단백질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물속에 오면 애들이 가라앉아요. 잘 못 뜨고 힘이 들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유황 오리는 땅에서 키워요. 물에서 잘 안 키우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유황이 몸에 흡수돼 가지고 제대로 되려면은 유황오리가 1년 정도 자라야 돼요. 근데 뭐 3개월 자란 거 이러면 그건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덜 해독된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유황오리 잡으면 이제 머리는 떼버리고요. 이제 막 몸뚱이가 가잖아요. 그럼 머리 그것만 싹 고아가지고 이제 찬 체질에서 딱 먹으면 피부가 엄청 좋아져요. 그 해독제가 그게 다 들어있어요. 예. 굉장히 신기하죠. 예. 이제 뭐 음식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아시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슬개즙은 약 알칼리성이며 소화 효소를 포함하진 않지만 액속에 들어있는 슬개즙염이 커다란 지방 방울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고 소화 효소를 접촉면을 넓혀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접촉면을 넓힌다는 거는 자, 이래요. 한 덩어리가 소화효소를 붙이는 거 하고 이걸 4개로 쪼개가지고 소화효소를 붙이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면적이 넓습니까? 한 개가 넓습니까? 4개를 붙이는 게 더 넓습니까? 4개를 동가리를 내버리면은요, 거기에 소화효소가 붙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죠. 한 개에 붙는 거, 만약에 요만한 덩어리에 한 개가 이렇게 붙는 거 하고요. 요걸 갖다 잘게 막 부수면은요, 그 표면적이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소화효소가 붙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준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넓혀가지고, 이제 리파제 있죠. 리파제 이게 더 이제 췌장에서 리파제가 나오거든요. 리파제가 더 많이 이제 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슬개는 슬개즙을 저장하는 기능 외에 슬개즙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농도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슬개즙을 이제 저장을 많이 이제 오래 하잖아요. 그죠?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슬개를 쓰고 이제 슬개가 담낭에 담을 담아 있다가 음식물을 다 내보내면 비워져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장부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은요, 오장육부가 전부 다 하는 역할이 그런 걸 솟을 기능, 그러니까 제대로 빼내고 담는 거,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은요, 그게 고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가 되냐면 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농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고 그 성분은 담즙산이 약 80%, 레시틴을 포함하고 있지만 인지질이 16%, 나머지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가 이거
예, 담도에 이게 흘러 들어가는 슬개즙의 성분에 변화가 생기면 침전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질수록 슬개즙에 단단한 게 생긴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담석이라 그러고 담도에 생긴 돌멩이인데 실제로 그 담도 그 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고여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신맛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저런 걸로 가지고 녹즙으로 막 그걸 하게 되면은 그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기가 터질 듯이 아프거든요. 이렇게 타오는데 그 신우에 있는 것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신장이 오래 있으면 신장 앞에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게 신우에 이렇게 신염 이게 잘 걸리는 그 자리에 그 신우석이 돌이 섞여서 담석이 자꾸 오늘 담하다 보니까 예, 신장에 석이 박힐 수가 있어요. 그것도 빼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 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막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세포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요법 해가지고 빼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이런 거 얘기를 막 이제 막 하면 의사들은 완전히 이거 막 싸워요. 그게 그럴 리가 없다고 막 그러는데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자. 정말 간에 좋은 거는 밤에도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가피와 다슬기, 오가피와 제첩입니다. 그러니까 제첩하고 다슬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그냥 다슬기국, 그냥 제첩국 이런 거보다는 오가피 있잖아요. 이걸 끓여요. 오가피를 우려내 가지고요.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첩을 씻어 가지고 이제 제첩이나 다슬기를 넣어 가지고 국을 끓이면 끝내주는 게 돼버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요 술 마시는 남편을 위해서 하시면은 정말 좋은 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사실 봄에 있죠. 봄에 이런 거 참 많이 근데 지금 제첩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제첩국은 제첩국집에 가면 있어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기는 힘들지만은 제첩을 구한다면 앞으로 이제 봄에 제첩이 막 나오고 다슬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많이 드셔주세요. 누구를 위한 거랬습니까? 봄에 나오는 거는 실제로 누구를 어느 장부를 위한 거라고 했습니까? 폐를 위한 거, 예, 이런 거가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폐가 활동을 잘해가지고 간을 다시 좋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폐가 간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건 아주 쉽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쉬운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거 정말 효과적인 거 이런 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꼭 쓰셔가지고요, 좋은 이렇게 약으로 드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잠깐 쉬었다가요. 적혈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